표를 예,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검찰과 계속 논리로 또 다툼을 하고 보도자료나 또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으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유동규가 얼마를 받았다. 그 다음에 김용이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정진상도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여기에 쫓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얻은 공익은 1822억 뿐이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화천대유 그 일당들이 버는 돈은 4천억이 넘지 않느냐. 그런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는 왜 1822억의 고정이익만 갖고 대장동 일당들은 4천억이 넘는 배당을 받았느냐. 이것은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배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1822억만 수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남시가 주장하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냐면 5,503억을 환수했죠.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성남시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로 재판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우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환수한 금액이 5,503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로 5,503억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확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1,822억만 자꾸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작기는 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왼쪽 아랫부분에 대장동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 제1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저 제1공단 지역은 신흥동이라는 곳이고요. 대장동하고 1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대장동의 택지개발 사업은 11.5km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택지를 개발을 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초로 해서 제1공단에 공원을 지어주는 결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2,561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대장동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지라고 하는 A10 블록 부지가 평가한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822억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1공단 지역에는 지하 주차장이 또 200억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지역의 북측 터널, 도로, 배수지 등을 해가지고 920억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거든요. 요 네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5,503억이고 요 금액은 판결로서 확정된 금액이다. 그런데 왜 자꾸 1,822억만 나오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조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822억은 우선주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회계가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에서
비용이나 원가를 차감하면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 배당을 주는데 우선주 배당이 있고 보통주 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해서 수익에서 원가를 뺀 이익 중에서 성남시가 1,822억을 우선주로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나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남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익을 내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공단 지역의 공원을 2,561억 원어치를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가 부분을 반드시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우선협상 대상 그 시점에 성남시가 받는 이익은 1차적으로 2,561억과 1,822억을 합친 4,383억이 성남시의 이익이에요. 공익환수금액이라는 거죠. 원가로 회수하는 금액이 2,561억 원, 그리고 우선주로 배당받는 금액이 1,822억 원인 것이죠. 그러면 요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북측 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1,120억은 뭐냐? 요거는 약 2년쯤 경과했을 때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아지는 즈음에 추가적으로 1,120억의 원가 투입을 더 요구해서 공익환수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503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판넬 2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점별로 나눈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첫 번째 칼럼에는 원가 1, 원가 2,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에 성남시 합계, 그리고 민간이 가져갈 이익, 그리고 총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5년 이때는 대장동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우선 협상을 할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성남시가 가져갈 이익으로 원가 1 이렇게 해가지고 신흥동의 1공단 공원 조성비가 2,561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우선주로 1,822억을 가져가겠다. 두 개 합치면 얼마인가요? 4,383억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잔여 이익에 대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금액이 1,761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이 시점에는 이익이 확정된 시점은 아니죠. 사업자들이 제시한 예상이익이 6,144억 원인데 그중에 성남시가 가져가는 금액이 4,383억 원, 민간이 가져가는 금액은 1,761억 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공공환수 비율이 얼마냐? 71.33%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2015년에 이렇게 우선 협상을 하고 나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이 PF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PF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업이 부진하다가 2016년 11월쯤 됐을 때 그때 한 7천억 정도의 PF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추가적으로 공익환수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면 1,120억 원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공단에 주차장도 200면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200억이 추가로 원가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북측 터널에 600억, 그 다음에 진입로 260억, 배수지 신설 60억.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결국은 1,120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그 다음에 2년 뒤에 1,120원의 추가 환수액, 그리고 받기로 했던 우선주 1,822억 이렇게 하게 되면 성남시가 가져갈 공익 환수 금액이 4,383억에서 5,503억으로 증가하게 되죠. 민간은 한 280억 정도가 증가해가지고 2,041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한 2년쯤 경과하고 나서 민간은 한 280억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데 성남시는 1,120억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공익 환수 비율이 73%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21년,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4년, 5년이 경과하고 나서 부동산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게 호황을 누리면서
용지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정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의 금액으로 확정이 돼서 5,503억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은 2,041억을 가져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2,000억을 추가로 더 가져가게 되죠. 이게 뭔가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받아간 배당 금액은 4,040억에 해당이 됩니다. 총 개는 9,500억. 결국 한 1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성남시가 가져간 거는 고정이익으로 5,503억을 확보하고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민간은 4,000억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공공이익 환수 비율을 보면 58%에 육박을 합니다. 요게 팩트예요. 요게 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언론과 검찰에서는 배임 혐의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2021년도에 총 9,543억 중에서 성남시가 회수한 금액은 1,820억만 강조를 하는 거죠. 요거하고 뭐를 비교하나요?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가져갔던 4,000억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장동 일당은 4,000억을 가져갔는데 성남시는 1,800억밖에 가져가지 않았다. 왜? 고정이익 방식으로 공익을 환수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공익 환수 금액의 집계를 잘못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임이냐 아니냐는 의사결정할 때의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2015년과 2017년도에 70%가 넘는 공익이익 환수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화랑으로 인해서 예측치 못한 민간 측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성남시가 가져간 금액은 58%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금액으로만 볼 때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성남시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에 25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정으로 받으면서 리스크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위험으로 57%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정이 됐고요. 설계 당시에는 70%가 넘었다. 이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공공수익 약정 방식에 따른 환수 이익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 보게 되면 성남의 위례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여기 총 사업비가 7,400억 정도 되고요. 공공수익 약정 방식은 사전에 예상 비율로 잡았어요. 돈 남으면 50% 반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얼마를 남는다고 예상을 했냐면 1,100억이 남는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거 얼마인가요? 550억으로 약정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정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300억밖에 안 났어요. 800억이 이익이 감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현한 이익은 얼마냐? 150억밖에 안 됩니다. 550억의 이익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400억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남 위례 신도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을 늘리고 줄이고 수익을 낮추고 높이는 방법에 의해서 사실 예상했던 이익보다 훨씬 적은 이익이 실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남 판교 대장지구는 확실하게 고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짜리고 사전이익 확정 방식인데 2015년도에 4,383억을 예상을 해서 70% 가져가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 다시 1,100억을 가져와서 5,503억을 실현하게 됐던 것이죠. 오히려 여기는 1,120억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야, 왜 70%만 땡겼냐. 100% 땡기면 좋겠지만 어떤 미친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 다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 다 하면서 그리고
경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이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이익을 다 줄 수 있겠어요. 사실 70%를 땡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상보다 53%로 줄어들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 최초에 요 2015년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2015년도에 여기 보게 되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죠. 2015년 1월 달에 14,000가구가 미분양이었어요. 사업자 선정하는 시점에. 그리고 1년이 경과할 때는 14,000에서 24,0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을 통해서 이익을 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2017년 이때 보니까 24,000에 해당됐던 미분양이 15,000원으로, 그 다음엔 8,000으로, 6,000으로, 3,000으로, 1,500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한다 하더라도 70% 넘게 위험을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70%보다 높은 공익을 환수할 수 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 지표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화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2011년 3월 달에 대장동 공공개발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지수를 보게 되면 분당구가 77.27, 14년 1월 달에는 68.82로 떨어져 있어요. 15년 2월 달에는 비슷하죠. 71.30. 자, 요 시점에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미분양이 이렇게 많을 때, 14,000세대가 있을 때, 그 이듬해는 24,000세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수의 변화는 조금 있었죠. 서서히 정체되어 있거나 서서히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2017년 6월 달에 북측 터널, 이거 뭐죠? 1,120억을 추가로 땡길 때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조금 꿈틀대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민간 사업자는 280억의 예상 이익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1,120억을 추가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 달에 성남시장을 사퇴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추가로 더 가져갔던 2천억 원 상당하게 그 금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표가 가장 기본이겠죠? 네. 자, 2015년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점에 2,561억 원짜리 공원을 조성하고 우선주 1,822억을 갖겠다.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면요,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해서 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문위원을 수년간 역임했던 전문 회계사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익 배분 방식으로 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2,561억이 뭐냐면 원가라는 거예요. 원가라는 건 뭡니까? 이익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투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공익 환수 방식이에요. 2,561억. 그리고 그 이후에 1,120억도 원가로 회수하는 굉장히 강력한 공익 환수 방식이런데, 이런 방식을 사실은 보지를 못했었던 거죠. 결국 2015년도에 70%가 넘는 공익 환수 비율을 2017년도에 추가적으로 유지를 했고, 2021년도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에 이르는 공익 환수 비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임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민간이 리스크를 안 진다. 여러분, 인허가 아무리 해줘도
부동산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손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서 2021년까지 6년 동안 일어날 부동산을 신이 아닌 이상 누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곡물가도, 그다음에 주가도, 유가도, 그다음에 환율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익 환수 금액은 1,822억으로 고정되어 있고 배임에 해당된다는 논리는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